한동안 제 삶은 참 이상했어요. 열심히 살아도 계속 제자리, 좋은 책도 수십 권 읽고 긍정 학원도 수백 번 외웠는데 정작 현실은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현실을 만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멀어지는 삶. 오늘 소개할 여기가 끝이 아니라의 첫 장은 바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의 현실은 지금 당신이 자석처럼 끌어당긴 진동의 결과다. 오늘 마이트리 TV에서는 현실이란 이름의 마법을 작동시키는 진짜 비밀, 바로 느낌과 진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할까? 왜 그 녀석은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받았을까? 왜 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 왜 그 친구는 승진하고 나는 안 됐을까? 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거우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수백만 권의 긍정적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하지만 그런 책에 정말로 풍족하고 즐거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사고 있는가? 물론 이 교묘한 좋은 삶이란 열쇠에 가까이 다가간 책은 몇 권 있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안 맞나보다라고 합리화한다. 그러고 다른 책을 읽어볼까? 로 가다가 다른 종교, 다른 종류의 명상, 아니면 다른 선생님, 무당, 의사,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로 흐른다. 일상의 권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곳이든 찾아본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찾고 있다. 왜? 어째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비밀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쇠는 삶 자체만큼 근본적인 것인데도 말이다. 인생에서 맞이하는 일들이 좋고 나쁜 운이나 우연이나 실수 아니면 두뇌를 열심히 써서 극복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려라. 당신이 가진 불만에 이 책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 들어보기 훨씬 전 일이다. 친구 민디가 어린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민디의 아들이 외야수로 출전했지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주말 경기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깜짝 놀랐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가 환생하여 게스트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민디에게 대체 무엇이냐고 캐물어 보아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포기하고 그냥 경기를 즐기기로 했다. 민디의 아들이 타석에 들어왔다가 삼진 아웃을 당했다. 우리 편은 안타를 2개 쳤지만 득점 없이 공격이 끝났다. 상대팀 선수들이 나오자 관중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몇 명의 어린 타자가 나왔지만 막강한 우리 팀 투수 덕분에 모두 삼진 아웃을 당했다. 이제 제시가 타석에 섰다. 양쪽 모두 응원을 시작했다. 제시는 작았다. 정말 작았다. 들고 있는 배트가 제시보다 큰 것 같았다. 소탈하지만 자신감 있게 타석에 들어선 제시가 초구를 쳐냈다. 운동장 너머 덤블로 날아가 공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엄청 놀랐고 관중도 환호했다. 민디는 나를 보고 윙크했다.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 4번이나 반복되었다. 작은 슬러거 제시는 관심사이자 경이 그 자체였다. 그 당시 느낌의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던 나는 이 작은 꼬마가 가진 비밀을 당연히 알고 싶었다. 민디가 예상한 대로 말이다. 시끌벅적한 축하가 끝나갈 무렵 나는 관중 사이를 비집고 제시에게 다가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관람석 꼭대기에서 제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니?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제시는 같은 팀 친구들에게 손짓으로 인사하며 순진하게 대답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 칠지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시가 이야기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느낌의 역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였다. 오늘날 제시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2 아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며
모은 수집품으로 가득한 집에서 멋지게 산다. 제시는 집에서 컴퓨터로 자산 관리를 하며 엄청난 양의 돈을 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 없이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구 선수의 길을 포기했다. 제시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야구공을 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느낌이다.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 인간적 한계 좋아하시네. 우리는 모두 엄청 똑똑한데도 우리 삶은 이다지도 힘들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양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갈 줄 아는 지능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터뜨려 죽이고 심장마비를 겪으며 굶주리다 아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한계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은 영겁의 시간 전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이 최초로 진실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따라 그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부모의 부모, 또 그의 부모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삶에 불필요한 요구 때문에 고통받고 걱정하며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현실이라는 불행과 고통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란 신화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신성한 능력이 있다. 마음대로 화목한 가족부터 회복된 오존층까지 예외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든 책 하나하나가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교통사고,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 빈 은행 계좌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얻은 것 중 대부분을 크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원치 않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새 차를 원하는가? 가져보라.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라.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는가? 건강과 자유, 자립을 원하는가? 느낌으로 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고?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고?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인생을 거꾸로 배웠다.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먼저, 우리가 원하지만 절대 갖지 못하는 것 혹은 가지리라고 기대조차 못하는 것이 아주 많다.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은 가슴 아프게도 점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늘 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거꾸로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은 운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인생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채 우리 앞에 놓였으며 낳아준 부모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배웠다. 삶의 행복을 찾았다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라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웃는다. 문 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드를 내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걸음마 하던 시절부터 배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라는 가르침에 있다. 일에서, 자동차에서, 인간관계에서, 옷에서, 신체에서, 건강에서, 고속도로에서, 지구에서, 믿음에서, 오락거리에서, 아이들에게서, 정부에서 그리고 친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관한 통일된 의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서로 충돌하며 지휘하고 법을 만들고 정신과 의사를 보러 간다.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의 모든 것들, 텅 빈 혹은 가득 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어떻게? 웃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데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계약 실패의 연속. 중부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천국이다. 목장, 포도농장, 리조트, 주거지역, 개발 신도시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좋은 계약을 따낼 노하우와 인내심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수수료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나와 또래인 지인 톰은 4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곳의 상업지역 새1측의 유명 인사였다. 그 당시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중부 해안지대로 막 이사했고 톰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나는 부동산 중개 면허를 딴 지 몇 달 만에 톰의 유명한 중개사무소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내 실적이 좋으면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톰은 나에게 신경을 써서 잘 가르쳐 주었다. 포도 수확량이나 토질 검사 결과, 구역별 목축 생산량 같은 정보를 비교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목축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마트에서 산 우유나 소고기 정도였고 한때 애주가였지만 와인에 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음을 생각해 볼 때 새롭게 배우는 정보가 내겐 아주 신기했다. 톰은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며 내가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도와주었다.
부동산 업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면서 중부 캘리포니아 땅을 해외 구매자에게 소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턴 생활의 첫 단계가 끝나갈 즈음에는 웨스털렌즈라는 이름의 특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세우고 흠잡을 데 없는 마케팅 콘셉트도 개발했다. 여태까지 왜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궁금할 정도였다. 그것이 바로 나의 첫 실수였다. 내 계획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완벽하고 당장 큰 실적을 올릴 기세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치게 완벽했다. 모든 일이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가로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좋은 계획인 나머지 겁이 날 정도였다. 그리고 대망의 디데이가 왔다. 캘리포니아 빅서의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큰 목장을 소개하는 중이었다. 가격이 수백만 달러를 호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평생 일하며 번 돈을 모은 것보다 더 컸다. 몇 주 안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가격에 동의했다. 계약을 따낸 것이다. 나는 바로 패닉 모드로 들어갔다. 톰을 비롯해 다른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나는 겁이 났다. 계약이 완성되는 클로징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패닉이 왔다.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쉬웠고 좋았으며 놀라웠다. 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톰은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한 계약을 본 적이 없다며 자랑스럽다고 격려하며 내 걱정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난 겁에 질려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클로징 당일에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조항을 찾아냈다. 내 최악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더 있고 나서야 나는 톰에게 이런 큰 계약이 성사 직전에 취소될 때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제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톰은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의 지나친 걱정이 일을 그르친 셈이야. 그 별것 아닌 건수를 클로징하는 느낌을 느껴야 해.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축하하는 그 느낌을 말이야. 성공할 거란 걸 알아야 해. 아니면 절대 안 돼. 날 믿으라고. 성공할 거라는 느낌이 없으면 성공 못해. 톰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첫 계약이 깨지고 긍정적 사고와 부자 되기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섭렵한 나였지만 계약 2건이 연달아 클로징하기 며칠, 몇 시간 전에 취소되니 이 길은 나에게는 환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부담이 훨씬 적은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회사를 열기로 했다. 몇 년이 흐르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야 그때 톰이 한 이야기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알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톰은 이미 에너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줄 알았던 것이다. 톰은 본능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거창한 생각이나 긍정적 사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제시처럼 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현실화하는 법을 알았던 것이다. 1930년대 동양에서는 몇 사람이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생각에 따라 다른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들은 생각의 파동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다. 강철판을 이용해 성공한 후 이 실험은 계속 반복됐다. 그들이 증명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생각 중인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자기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발산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다만 그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진동파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자석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를 이끈다. 반면에 공포나 염려, 죄책감 혹은 가벼운 걱정이라도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든다. 저주파도 고주파와 똑같이 자기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리가 보내는 저주파가 끌어당긴 것은 다시 우리의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 부정적 에너지가 나가면 부정적 에너지가 돌아온다. 파장은 언제나 일치한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 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잘 나가는 중견 기업의 회장이든, 자녀를 둔 어머니이거나 남편을 가진 아내이든, 수석 졸업생이든, 항공사 정비공이든, 당신의 실체는 걸어 다니는 자석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등 사고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60억 명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로 발생한 저주파,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진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만다. 의식적으로 주변에 팽배해 있는 저주파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일 불쾌한 결과물을 재활용하며 살 것이란 이야기이다.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경우처럼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곧 온몸이 끈적끈적해질 것이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서 즉각적인 전자기적 연결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반응으로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사되고 틀어지거나 좌절된다. 규모가 큰 수수료처럼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들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행복감의 높은 진동은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은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진동은 우리가 내보낸 진동과 똑같이 높거나 낮은 감정을 자아낸다. 소리굽새와 동일한 원리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리굽새로 가득 찬 방에서 소리굽새 하나를 두드리면 그 소리굽새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춰진 다른 소리굽새도 소리를 낸다. 같은 것은 서로를 끌어들인다. 전형적인 역학의 법칙이다. 하지만 음조의 주파수가 절대 변하지 않는 소리굽새와 다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고 이는 우리의 주파수와 자기의 세기를 쉴 새 없이 조절한다. 하늘에 뜬 연처럼 높고 태양처럼 강렬하다가도 돌아서면 소파에 깔린 종이장처럼 에너지 수준이 주저앉는다.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의 종류와 강도에 달려 있다. 적당하게 붕 뜬 행복감부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 느낌 혹은 그저 그런 느낌부터 저 땅 아래로 꺼진 느낌까지. 그래서 우리는 잘 조절된 하나의 안정적인 소리굽새가 아니라 각각 다른 음조와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소리굽새가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에 맞추어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소리를 내다가도 돌아서서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 주파수가 다음 주파수에 따라 사라져 실제 인생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다. 최소한 빠르게 바뀌는 건 없게 된다. 다만 우리는 소리굽새가 아니다. 초점 없는 감정의 에너지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내보낸 결과 돌아오는 작은 음조는 도통 상쾌할 리가 없다. 엉망진창으로 불확실하고 무계획한 일들과 상황으로 돌아온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무분별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매일의 일상을 통해 모든 경험과 사람, 경쟁, 우연, 만남, 사건과 사고, 모험과 에피소드를 그 당시의 진동, 즉 감정에 따라 현실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최악의 경우 대혼란을, 최선의 경우라도 그저 그런 하류 등급의 인생을 창조한다. 요금고지서. 썩 달갑지 않은 예를 들어보겠다. 각종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다.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 각종 요금을 납부할 때가 오면 어떤 기분인가? 즐겁고 기쁜가? 행복한가? 아닐 것이다. 아마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고 영 별로일 것이다. 다들 그렇다. 다행히 여기 반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 앞에서 오는 불편한 체념의 느낌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 바로 진동이고 우리가 진동하는 것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토니와 그의 아내 진저를 자주 만났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로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산다는 것이 행운이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참에 이 가르침을 알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토니가 돈이 없던 시절 각종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하기 전까지 말이다. 토니, 진저와 함께하면 언제나 즐거웠지만 이런 대화로부터 점점 불편한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도 최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이었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토니는 항상 괜찮은 소득을 올리는 편이었다. 자녀들을 모두 키우고 독립시킨 후 그 부부는 토니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진저는 수년 전 그만두었던 부동산 중개 일을 재개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훨씬 전의 일이지만 진저의 일은 어쨌든 꽤 잘 됐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왜 항상 돈이 모자랐을까요? 토니가 말했다. 진저가 계약을 따낼 때마다 조금 오버해서 돈을 쓴 게 아닐까요? 돈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아는 내가 이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입을 열었다. 물론 그랬겠지요? 토니가 웃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전까지 쭉 그렇게 지냈어요. 집은 이미 재대출 상태였고요. 예금을 많이 해둔 것도 아니라서 비상 자금도 없었지요. 새로운 소득이 막 들어오는데도 그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았지요. 지불 못할 요금이 점점 많아졌어요. 진저가 괜찮은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럭저럭 괜찮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주 크게 힘들었지요.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렸으니까요. 아, 그 느낌 아주 잘 알죠. 이게 다 옛날 이야기라는 게 정말 다행 아닌가요? 대화의 방향을 틀기 위해 다시 덧붙였다. 그렇지만 진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정말이지 매달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놈의 요금 고지서가 오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편두통에 시달릴 정도였으니까요. 고지서 뭉치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하루 이틀 쳐다만 봤다니까요. 배 속 깊이 꺼지는 기분 있죠? 내야 할 돈이랑 통장에 든 돈이 차이가 나는 걸 아니까요. 그 뭉치를 뒤지면서 좀 덜 내도 되는 게 있나 찾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린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경험 있으니까요. 셀 수도 없지요. 나도 상념에 젖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게 바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토니가 한숨을 내쉬며 진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대로 1년만 더 갔다면 생명보험을 깨야 했을 거예요. 토니가 식탁 너머로 진저의 손을 잡고 진저의 눈이 행복한 눈물로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몇 년 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이를 딛고 올라서서 이제 풍족함과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둘 사이에 만족감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다. 토니와 진저도 나도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토니와 진저, 나 모두 몇 년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경제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달 점점 더 허덕이게 되었다. 얼마나 부족한지에 집중할 때마다 점점 더 부정적인 에너지가 늘어났고 더 적은 소득을 벌고 더 많은 빚을 끌어당기게 되었다. 가지지 못한 데 느낌을 집중할수록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이는 지난달보다 더 큰 문제와 더 골치에 아픈 상황을 만들어냈다.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든지 혹은 한눈 파는 사이에 뒤통수로 날아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우리가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 돌아온다. 다시 말해 낮은 진동을 느끼기와 내보내기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느낌으로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즐기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염려와 걱정, 고민과 같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도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역학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자기를 띈 느낌을 보내면 우주는 이에 맞추어 대답한다. 우리가 한 결심이나 다짐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느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느낌은 생각이나 외부의 사건, 아니면 전반적인 기분의 상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이 그 느낌을 만들어냈는지와 관계없이
매 순간, 매일, 매년 우리가 가진 느낌의 흐름이 인생을 채우는 각종 사건을 발생시킨다. 집중하라.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해고당하든지, 지하철을 놓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내보낸 것을 얻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약간은 신경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보통 처음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해져서 당신을 강타할 것이다. 요금고지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요금고지서를 받고 얼마나 쉬운지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 나타난 시점부터 독특한 진동을 파생시키며 동일한 진동을 가진 다른 비슷한 생각들을 찾아낸다. 비슷한 감정의 세기를 가진 생각이 모이면 서로 함께 진동하며 더 강력하고 빠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고지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작은 생각을 줄 뿐인데, 이 고지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전에도 했던 생각이 합쳐져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걱정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우울의 사고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주파수로 모든 우울한 생각 덩어리를 끌어들인다. 나는 이것을 쓰레기 폭탄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서로 맞는 주파수의 공포와 불안감이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끌어당긴 온갖 종류의 불쾌감으로 가득 찬 쓰레기 폭탄에 잠식되고 지배될 것이다. 여전히 똑같은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더 엉망이 된다. 처음보다도 더 늘어난 요금과 그 요금고지서들, 거기에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돈 문제와 별개로 불화가 생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돈은 없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세탁기가 작동을 멈추었다. 자녀가 이웃집의 창문을 깼다. 키우는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 집안 가득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 나 버렸다. 당신이 가진 끌어당기는 자석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부정적인 진동에 강력하게 반응해 그 진동을 바꿀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올 것이다. 진동을 바꾸고 나면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부메랑에 맞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일단은 말이다. 좀 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까 한다. 새로운 자동차는 어떤가? 원하는 자동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아직도 그 자동차를 못 가졌는지, 아니면 비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얻게 된다. 바로 가지지 못하는 자동차로 말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증거네요. 몇 년 동안 돈을 더 갖고 싶었는데 아직도 없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다. 먼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돈이 없음에 집중했다. 우리 중 99.9%도 똑같다. 집중한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간단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변화를 위한 네 단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은 실제적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와도 상관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운명이란 것에 달려있지도 않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했기에 가르쳐주지 못한 메시지이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에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걱정, 염려, 의심과 두려움은 몇 주에 한 번 떠올릴까 말까 한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다.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난다. 인간관계가 풀린다. 계약이 성사된다. 승진한다. 매일이 기쁨이 된다.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란 배의 키를 조종하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 사는 모험을 시작하면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피해자가 없다는 것.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낮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느낌 외의 것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핑계 삼을 것이다.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도로 위의 음주운전자와 무능력한 상사, 경제, 아니면 신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산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왔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피해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행운이나 불운, 우연은 없다. 운명이나 숙명, 세상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 위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생의 업보나 속죄 같은 것도 없다. 이는 다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우리 중에 피해자란 없다. 생각과 느낌의 창조자, 꿀벌이 꿀을 찾듯이 일치하는 진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성만 존재할 뿐이다.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이외의 위대한 존재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60억 명 이상이 공포로 가득 찬 결핍의 진동으로 태어나 원치 않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란 법은 없었다. 하지만 왜 일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 자신 이외의 것에서 문제를 찾았다. 정부, 경제, 상사, 결혼, 성장 배경, 교육, 재수 없는 운, 심지어 신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죄를 지었거나 시험에 들었고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 진짜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통과해야 할 시험 같은 것은 없으며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 천부적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 우리를 막는 장애물과 상황은 없다. 우리는 어떤 한계의 피해자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계 없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상천외한 욕망도 실행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제한 없이, 규칙 없이,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눈을 뜰 때이다.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것들은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기록된 역사 훨씬 이전으로부터 전해온 고대의 비밀, 단순히 의도함으로써 우리의 열정을 현실로 만들게 해주던 지혜를 기억해야 할 때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어떤 열망과 포부이든지 성취할 자격이 있다. 그저 원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행복으로 가득 찬 놀랍고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우주가 약속한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은 단지 운이 나빠서 그냥 하늘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보내는 진동과 감정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자석이에요.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불안보다 기쁨을, 두려움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기쁨 하나가 아주 큰 현실의 변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에너지 신호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지금 몸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의 다음 편. 몸을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 편에서 진짜 건강의 비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함께 풀어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